우리나라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와 기출문제 그리고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거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어떤 부모님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 말 맞지. 당신 말이 맞습니다. 저도 알아요. 그런데 형식에서는 어렵지 않습니까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? 입시에는 안 맞잖아요.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렇지 않아요. 제가 하는 얘기는 100% 입시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. 그냥 정말로 입시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제 아들이 예를 들어 축구를 배워요. 근데 축구를 하는데 진짜 안 늘어요. 잘 못해요. 저는 사실 상관없거든요. 왜냐면 우리 아들이 저는 그냥 축구 재밌게 하고 운동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재밌게 어울리면 그걸로 됐어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축구 잘하는 거에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뭘 가르쳐야 됩니까? 전술? 상대 분석? 아니죠. 킥하고 패스하고 달리는 거에 집중을 해줘야 이거를 늘게 해줘야 그 다음에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언어도 생각해보세요.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디를 잘해야 돼요? 문법? 문법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원어민이 아니에요. 그 친구들은 이미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. 진짜로 원어민이처럼 하고 싶으면 듣고 말하기가 잘 돼야 되거든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본기가 정말 엘리트를 만드는 유일한 길이에요. 제가 만약에 우리 아들이 지금 축구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축구를 잘 못해요. 그러면 전술을 가르치거나 상대를 분석하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돼요. 뭘 해야 되죠? 킥, 패스, 달리기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고. 엘리트 교육은 여기 집중합니다. 이거 이해하시죠? 수학에 생각해 볼게요. 수학은 그러면 기본기가 뭐예요? 생각하기인데 우리나라 교육은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와 기출문제 그리고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는 거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. 한국 교육 시스템이 왜 그렇게 못하냐면은 한국 교육은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돈이 비싸다고 제가 잘 가르친다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없어요. 학원비는 돈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원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생 수를 많이 모으는 거예요. 학생 수를 많이 모으려면 표준화된 교육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렇게 한 명 한 명 맞추는 건 힘들어요. 지금 학원들이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붙잡아줘서 관리를 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죠. 제가 진짜로 한 명 한 명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는 사실 학원에서 쉽지 않아요. 두 번째는 그렇게 가르칠 사람도 없어요. 표준화가 안 되고요. 우리 시대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.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. 결국은 학원이 잘하는 사람한테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 예를 들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원 선생님이 학원을 독립하셨어요. 그래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. 이제 학원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학원을 새로 차리신 거잖아요. 학생이 없어요.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학생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. 저도 이제 우리 학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학원을 데리고 와요, 친구들을. 근데 그 친구들을 제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은 제가 나름 공부를 잘했거든요, 고등학교 때. 반에서 1등 하고 뭐 전교에서도 1, 2등 계속 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오빠로 소문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.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. 게다가 우리 동네에서도 이제 제가 나름 우리 부모님도 문방구 하셨고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서 몇 명이 왔냐면은 50명이 왔어요. 근데 학원비가 한 30만 원 하잖아요, 만약에. 그러면 저 때문에 올린 매출이 얼마예요? 30만 원에 50명이면 1,500만 원이에요, 한 달에. 그리고 1년이면 1억 8천만 원 매출이에요. 20년 전에. 그러면 여러분이 학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은 누구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시겠어요? 제가 데리고 온 50명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시겠어요? 저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시겠어요?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제가 있으면 애들은 저를 따라서 계속 올 거거든요. 그런데 잘 못하는 친구들이 8등급에서 4등급 됐다고 해가지고 그 학원에 보낼 사람은 없어요. 5등급을 3등급 만들었다? 이거 없어요. 6등급을 2등급 만들었다? 이건 좀 갈 수 있죠.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잘하는 애들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. 누구한테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? 잘하는 사람한테 맞춰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잘하는 애들한테 맞춰 수업을 하는데 잘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?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사고하면서 따라오는 애들이에요. 그리고 모르면 질문하는 애들이거든요. 그런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가면은 뒤따려 간 애들은 이렇게 멱살 잡고 가고 그 친구들 뒤 따라가다 보면은 나 그럼 공식 외워야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? 근데 이 얘기를 고등학교 때 들으면 이게 뭐 실천하고 공부하고 바꾸는 게 쉽지 않겠죠? 언제 해야 됩니까? 중학교 때 해야 되고 초등학교 때 해야 된다는 거죠. 더 어린 거죠. 사교육 시스템은 결국 뭘 먹고 사냐면은 부모님들이 불안히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. 맞죠?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불안해야 사교육 시스템이 돌아가거든요. 그런데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겠다고 만약에 사교육 시스템을 바꿔! 그럼 어떻게 돼요? 부모님 더 불안해요. 그럼 어떻게 돼요? 사교육은 더 과열이 됩니다.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. 저도 근데 부모님 좀 불안하게 한번 해볼까요? 지금 하시던 대로 쭉 하면 열심히 한다고 애들이 성적이 오르지가 않아요.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죠?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하고 자란 애들이 있어요. 아니면 그거를 혼자 스스로 깨달은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. 고등학교 가서 어떤 과외를 붙이고 어떤 수업을 시키고 아무리 애가 열심히 해도 그런 애는
따라잡을 수 없어요.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본계 생각하기인데,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집중을 해야 돼요. 우리가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발전시킬 수 없는 걸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. 그럼 아이들도 탈이 나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엄마 아빠도 헛떡지 나고 돈만 돈대로 쓰는 거예요.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,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점에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요. 그게 뭔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.